오늘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핵심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변별력은 갖추겠다는 겁니다. 먼저 킬러 문항이 대체 뭔지 정부가 몇 가지 사례와 그 이유를 공개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공개한 킬러 문항은 총 22개입니다. 이달 초 치러진 6월 모의평가와 최근 3년간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들입니다.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성실하게 학습한 학생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 교육부가 지목한 사례를 보면 먼저 6월 모의평가의 국어 14번입니다. 몸과 의식의 관계에 대한 확장 인지 이론을 다뤘는데 교육부는 낯선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국어의 경우 클라이버의 기초대사량 지문에서 상용 로그, 기울기 등이 문제로 나왔는데 과도한 추론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국어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증법, 수렴적 상향성, 절대정신 등 전문 용어가 자주 등장해 높은 인문 영역의 배경 지식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수학의 경우 다항함수의 도함수 등 3가지 이상의 수학 개념이 결합됐는데 공교육 학습만 받은 학생의 접근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회와 과학 탐구도 킬러 문항 사례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킬러 문항까지 찾아서 보여줬지만 한 킬러 문항의 경우 추정 정답률이 36%입니다. 즉 10명 중 4명 가까이 맞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킬러 문항은 과연 진짜 킬러인가? 수능에서 배제되는 킬러는 대체 누구인가? 상황이 이러다 보니 교육 현장은 더 헷갈립니다. 강내연 기자입니다. 오늘 이주호 부총리는 킬러 문항 출제가 사교육 부담을 불러왔다며 반성부터 했습니다. 반성을 계기로 이러한 킬러 문항 출제, 그로 인한 사교육, 학생과 학부모의 과도한 경쟁 부담이라는 악순환을 확실히 끊어내겠습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의 기준은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습니다. 킬러 문항으로 지목한 6월 모의평가 국어 14번의 경우 EBS 가채점 정답률은 36%대입니다. 10명 중 4명가량이 맞춘 겁니다. 반면 2023학년도 수능 국어 17번의 추정 정답률은 15% 정도였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좀 쉽게 이것이 킬러 문항이구나, 좀 어떤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 냈구나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좀 그런 방안들을 조금 제시해 줬습니다. 그나마 정답률이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 역시 오늘 발표엔 없었습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정답률을 공개했을 때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만 설명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부모와 수험생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또 다른 걸로 사교육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JTBC 강나현입니다. 네,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은 이른바 사는 줄이고 공은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컨설팅도 공공을 늘리고 늘 나왔지만 EBS 콘텐츠도 확대합니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관련 신고를 언급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혜연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수능 출제 단계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공정수능평가자문위원회는 합숙되기 전 그리고 합숙이 끝나니 그 다음 출제 전략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 합숙 때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공정수능 출제 자문위원회가 되고요. 교육부는 대입 공공 컨설팅도 확대합니다. 별도의 고액 컨설팅 사교육 없이도 입시 준비가 가능하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입 관련 정보 제공도 확대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인력이나 예산 계획은 현재 마련 중이라고 했습니다. 교과 과정을 보충하기 위한 EBS 시스템도 수준별 콘텐츠를 확대하는 식으로 개편합니다. 수능뿐만 아니라 논술과 구술 등 대학별 고사도 교육 과정을 벗어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 단속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난주 교육부가 개설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40여 건입니다.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는 조사 후 사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오늘 나온 정부 대책에 대해서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성 기자, 오늘 나온 사교육 경감 대책, 교육부는 일단 킬러 문항을 없애고 그러면서도 적절한 난이도와 변별력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게 일단 가능할까요? 일단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교육부의 설명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변별력 확보라는 수능의 중요한 역할을 약화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과 그 방식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는요, 등급 블랭크라는 말을 쓰는데요. 예. 이게 뭔지 좀 살펴보면 시험이 좀 쉬워서 만점자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때 1등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2등급은 사라지게 되고 한 문제만 틀려도 3등급으로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킬러 문항이 나온 점이 있는데 반대로 그러면 킬러 문항 없이 어떻게 변별력을 확보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묘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적절한 변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교육부 장관은 원래 문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습니까? 네, 고도화에 대한 설명도 짧게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 설명을 한번 보시면 상중하로 난이도를 나눠서 조정을 하면 충분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9월 모의평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정답률 등 앞서 이제 킬러 문항도 우리가 예를 봤는데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정답률 공개가 안 했는데요. 예. 교육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좀 더 물어보니까요. 이 정답률은 학원가에서도 굉장히 원하는 정보인데 예. 이거를 공개했을 때 오히려 사교육계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답률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공개 요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영역별로 표준 점수 최고점은 몇 점인지 이런 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2025학년도 수능부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지금부터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정답률들이 나와야 학생들이 실제 뭘 어렵게 생각하고 뭘 까다롭게 보고 사실 이건 쉬운데 이런 것들 좀 알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 공공 입시 컨설팅을 한다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현직 교사를 중심으로 공공 컨설팅을 강화하겠다. 이게 오늘 대책 중 하나였는데 이건 사실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들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 건데요. 비대면이다 보니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좀 약점들을 아무래도 수요에 맞게 보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오늘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과연 이런 대책으로 사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까? 어떻습니까?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일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대책 발표 이후에 교사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먼저 한 국어 현직 교사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9등급제 상대평가가 계속 있다면 이 사교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또 다른 교사는 사교육 시장은 변형된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교육부 발표대로 사교육을 받지 않고 공교육만 받아도 입시도 잘 치르고 수능도 잘 치면 당연히 좋고 그런 정책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 서열화라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시스템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안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는 수능 대책만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상대평가라는 문제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